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몸은 움츠러들지만 190만 촛불의 열기로 마음은 아직 뜨거운 월요일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요,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 참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첫눈이 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눈 오고 이런 것에 무덤덤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첫눈하면 뭔가 설렘이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첫눈이 된 것 같아요. 이 첫눈 오는 날에 수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 똑같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190만 국민에게 만들어준 뜨거운 첫눈의 추억, 올해 박근혜 씨의 유일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첫눈 오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억을 뭘 어떻게 보내요? 집회하고 보냈지. 추억을 나누셨어요? 추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로지 투쟁인데 진짜 그 87년 6월 10일 날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그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지금 서울시의회 옛날 그 국회의사가 그 앞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렸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5차례 하니까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일찍 가. 그 일찍 가서. 다들 일찍 나가더라고요. 일찍 가서, 그날은 언론 노조가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래서 언론 노조 집회 보고, 그 다음에 집회는 항상 만남의 광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선후배들 뵙고, 그 다음에 김중배 선생님, 그 연세에 그 건강에 또 나오셔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7시나 되니까 바로 술 마시러 가시던데. 아니, 저는 그날, 이제 우리 당 집회도 있고 해서 뭐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암이셔가지고 치료 중이시거든요. 그날 오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네. 아니,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세요. 지금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신데, 이날은 오셔야 되겠다고 오셨어.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알아들을 만도 하건만. 저한테는 좀 인상 깊은 게, 그 4호선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호선으로 갈아타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한 6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분이 통화를 하고 가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너 뭐하냐고 이제 물어봤겠지. 야, 우리가 찍은 박근혜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갑다. 그래서 나도 강화문 간다. 네가 그래서 막 이제 네가 뭐 한다고 강화문 가냐고 했을 거 아니야. 야,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 이가.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우리 애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요새 경상도 제법 반성하는 모양이지. 그런가 하면 촛불 집회에 어느 농민이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근해시 집에 가소, 그리고 근해시 하야하소였는데요. 한우겠지요? 네. 네, 농민이 생업도 미뤄두고 집회에 나오게 만든 이런 상황. 예전에 개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소는 누가 키우나.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니 소는 대체 누가 키우나 싶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지난 주말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수많은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이번 집회를 주목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에 평화 시위라고 극찬을 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이번 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많대죠. 앞으로 향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네, 그렇죠. 황금의 일주일. 이걸 황금의 일주일이라고.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한 일주일이에요, 지금. 요새 유행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한국 재개조를 위한 골든타임. 맞아요. 한국 사회 대변화. 를 위해서 이번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몇 가지만 보시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크게 굵직한 게 3개가 있어요. 하나가 탄핵안. 네, 탄핵안. 또 하나가 특검 시작. 세 번째가 국정조사 시작.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도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검도 그렇고 특검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이번 주에 다 시작됩니다. 다만 아주 이제 중요한 검찰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최종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 네, 뭐 그거 지난번에 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 앞으로 안 받겠다. 어, 삐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신에 특검 수사는 받겠다. 아무도 안 믿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대면 조사 하겠다라고 통보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일 야당이 특검을 추천을 해요. 예. 그리고 3일 있다가 12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누가 임명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셀프 임명하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는 거니까 대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했지만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이거는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뭐 사안입니다. 배째하지. 그렇죠. 배짜라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챙겨보죠. 자, 일단 28일 날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각 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네, 야3당이 3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내놓을 거고요. 네. 정의당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아, 발표했나요, 네, 정의당이?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내일 이제 요걸 모아서 모아서 내일 이제 단일안이 딱 나갑니다. 그리고 30일 날 모레. 그러니까 다음 날 발의하고요. 안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2월 1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예. 2일 날 처리하는 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오늘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럼 이번 주 12월 2일이냐 9일이냐 이 썰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 아니 뭐 2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9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두 개가 뭐 특별히 어디가 훨씬 낫다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땡겨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2일로 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예. 네, 금요일이에요. 4일 남았어요. 예. 대통령 직무 중지 예. D-4. 자, 그리고 4일간 바로 참아야 돼. 그날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검 임명의 시한이죠. 금요일 날 12월 2일은. 그리고 내일 야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고. 네, 내일 추천합니다. 예. 그럼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이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네. 특검이 그 자료 다 이제 넘기고요. 자료를 그날부터 다 바로 넘- 시작하는 잠깐. 스토리예요. 내일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보내면 3일 안에 특검을 3일 안에. 2명 중에 1명을 찍어서 네. 내려보내는 거죠? 네네. 그런 그러면 거예요. 3일 아니면 사실상 2일날 그 탄핵 소추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같이 그 분위기에서 특검 임명하는 거죠. 그 일정을 이야기. 예, 대통령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아니 뭐 능력도 없어서 못 해왔는데 그만두면 기분 좋겠지 뭐 알턴이가 빠지는 느낌이겠지. 와, 이제 그만둔다. 나 수사도 하라고 특검 지금 임명해야지. 특검 이런 거죠. 야당이 추천하는 2명 후보자는 아직까지 윤곽이 잡힌 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그 오늘 저녁에 듣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혹시 뭐 그 유력하게 나오는 명단들은 없어요? 유력하게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있는데 뭐 제가 뭐 그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세요? 도대체 법과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야. 아, 저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이게 판사 아는 검사 선배도 없어 그 바닥에. 아는 선배 있죠. 우병우 이런 분들 제 선배죠. 우병한테 딱 전화가로 물어보면 알겠다. 그리고 훨씬 높은 선배로는 김기춘 계시죠. 그분들 잘 알 것 같아. 최재형도 이런 당, 분들. 당신 선배 아니야? 아, 선배시죠. 그러니까 물어봐,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 하는 분들 상당수가 제 선배입니다. 김기춘이 오래된 선배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선배시죠. 60m 학번, 50m 학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2월 2일 날 특검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면 90일간 특검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90일이라는 기간은 한 달은 연장이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 120일간 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일정도 있죠. 예, 국정조사는 내일 모레부터. 예.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예, 수요일부터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날짜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30일 날은 문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이런데 기관 보고 그래서 여기 기관의 장들 불러다가 뭐 청문회처럼 문책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문책이 아니라 막 질의하고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명패 던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요 건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해서 기관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쭉 하는 자리고요.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이거는 청문회 합니다. 청문회. 그 옛날에 50 청문회 있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야, 요거 하이라이트네. 요거. 예. 예, 그때도 87년 6월 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즈음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가만있어 봐, 언제가 앞이에요? 청문회가 뒤인가? 아니죠. 그 청문회가 앞이죠. 50 청문회는 노태우 집권 이후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가 탄생했잖아요. 뭐, 그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증인으로 채택은 됐는데요. 네.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봐야 돼요. 뭐,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국정조사는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요, 증인들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조사, 지난번에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될 때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것도 통과됐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나와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묶어서 앉혀놓겠다 자리에. 이런 조항도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무튼, 무조건 나와라 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뭐, 나와야 된다는 압박도 클 거고, 보통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 수사하는 경우에, 재판하는 경우에, 이게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 내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데 얘기해버리면, 수사에 영향 줄 수 있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혹은 나오더라도, 내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번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한 증인들은 전부 다, 증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다 검찰 수사 중이고, 특검 수사 중일 거고. 구속된 애들은 못 나오는 거죠. 거기 가서, 다 불렀어요. 구속된 애들도? 예. 다 겹치기 출연이네. 네, 다 겹치기 출연해요. 완전 양 박사님처럼 바빠. 이 프로그램 나가고, 저 프로그램 나가고. 다 잘렸다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부를 건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사람은 안 나오려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뒤에 이야기 하지 말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지금 해요. 알았어요. 어느 놈이 안 날라고 그러는 거야? 30일 날, 검찰총장, 나오라고 불렀거든요. 예. 김수남. 요즘 열심히잖아요. 옛날에 좀 그렇게 하지. 30일이 모레잖아. 예. 네. 기관 보고. 기간 보고해. 네. 할 때 불렀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법을 집행한 사람이 법을 어기려고 그래? 저는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뭐 내가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진작에 그러면 직을 걸지. 아니 옛날에 직을 걸었으면 나라가 이 판이 안 되죠. 지금 와서 직을 걸고 수사를 하는데 주범이잖아. 정윤의 문건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용 조사가 아니고 문서 유출 조사를 했었잖아. 그 우병우하고 짜고 김기춘하고. 바로 그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 전에 어쨌든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이 국정조사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 자리인데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안 나오는 이유? 선례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유는
글마들은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전에도 정무수석이 그 국회에 나와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발언 출석한 선례가 없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네, 다 나왔었죠. 했더만. 근데 이제 선례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선례를 만들면 되지 지가. 근데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데 실제 속마음은 그 나오면 그냥 이 최근 수사 얘기만 물어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저 김수남 검찰총장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때 뭐 그런 것도 슬슬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 우리 녹음하는 사이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도. 참 안타깝네요. 나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특검 아웃라인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계속. 아니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한 두어 명 떠요. 문자를 뜨는데 이게 워낙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뭐 40명, 20명 그 리스트에서 막 뽑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언론에 놔두는 얘기 말고 진짜 뭐 누가 뽑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몰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소수당의 서름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 깊숙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야당 핵심 인사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해주네.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양 박사님이 그 밤에 만나는 야당 인사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네. 자, 일단 네.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제 이거 이제 투 트랙도 아니고 이제 세 트랙이. 아, 그렇죠. 동시에 이제, 동시에 굴러가게 되는데, 일단, 강대나 우리 양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벌써 지난주에 제1, 야당이 좀 삑살이 냈잖아요. 네. 뭐, 세계가 잘 굴러가야죠. 잘 굴러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탄핵을 보시면, 우리 정의당이 그 오늘 탄핵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탄핵안을 단일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 뭐, 3당의 탄핵안을 만들어서 단일안을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리면 되지. 뭐, 그 복잡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 안건은요, 제목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다. 이러면, 그 밑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문사항. 이 주문사항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탄핵 소추 사유가 들어갑니다. 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이 이유가 야당끼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탄핵 소추 사유를. 가장 핵심이 헌정질서 유린. 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네, 그렇죠. 위헌적 요소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가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직권남용, 그다음에 강요죄, 그다음에 그 국가기밀 누설죄 뭐 이런 게 줄을 설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개별 법률 있잖아요. 네. 네. 직권남용, 공무상, 뭐, 비밀누설, 이런 거는 아마도 대체로 일치할 거고요, 내용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근데 야당들, 네. 3당 다 강하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죠. 예. 사실 어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 왜 그 뇌물죄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될 게 많으면 그리고 뇌물죄는 이게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누굽니까? 위원장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성동 재판 비슷한 거를 몇 번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재판정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룰 게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탄핵 못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뭐 내용이 좀 적어야 빨리 한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물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고민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넣는 분위기고요. 뇌물죄 쟁점이 그 당시에 그 지난주만 해도 그 롯데하고 SK의 이 면세점 특혜, 그래서 면세점에 떨어진 애들 다시 살려주려고 돈 받고 면세점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규제 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삼성도 딱 떨어지는데 안 넣냐. 근데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고 탁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기에는 약간 그 검찰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9일, 내일 29일이죠. 내일까지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SK하고 롯데만 이제 넣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나 보다 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 죄를 검찰이 적용을 확실히만 해주면 국회에서 제3자 뇌물죄를 쉽게 써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논쟁과 논란의 문제는 아니다. 명확하게 박근혜가 SK하고 롯데에 최태원, 신동빈을 만난 직후에 떨어졌던 면세점을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4개를 더 공개에 모집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삼성이 빠지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검찰이 내일까지가 자신들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이 2개만 넣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 이 소추안이 넘어가면 헌재에서는 딱 넘어온 그 사실만 가지고 어떤 법을 적용할 건가를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 헌재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넘어간 다음에 밝혀지는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무슨 엄청난 게 밝혀지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안 해요. 요건은 이 정말 너무너무 큰 건데 진짜 이 한 건으로도 대통령 탄핵시켜야 돼.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실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뇌물죄를 얘기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이 탄핵소추안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사실관계를 잘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러면 검찰이 10초만 들어도 발칵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정확하게 표현했지. 촛불이 횃불 수 횃불된다.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찌라시 쭉 돌고 오늘 중앙일간지에서 몇몇이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몇몇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있잖아. 정호성과 박근혜의 통화 내용. 정호성 비서관이 막 혼내고 이런 거? 최순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고 박근혜는 이번 주 내에 처리될 것 같다. 최순실 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라.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제 또 정호성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어? 라고 질문을 했고 정호성은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그래. 라고 화를 내자 정호성은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님께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찌라시에 쫙 돌았단 말이에요. 이게 돌고, 그 다음에 이게 돌면서, 중앙일보부터 해가지고 몇몇 신문들이 이 뉘앙스와 함께 이 한두 개씩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왜 안 해? 대통령께 보고했어? 이런 거. 이제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 이런 내용의 녹취 파일들이 넘어가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야당들이 단일안으로 만들 거잖아요. 네. 탄핵소추안을. 너무 정보가 적은 거 아니야? 탄핵소추안에 들어가는 내용. 근데 그동안 나온 사실관계들이 꽤 많긴 해요. 그래서 의견서가 되게 두껍죠. 몇십 페이지 돼요. 정의당의 핵심 내용 뭐예요? 그동안 나왔던 거 다 정리했어요, 다. 직권남용, 다 언론에서 뇌물수수. 언론도 그렇고, 근데 검찰이 지난번에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최순실이랑 이런 그렇지. 사람들. 예. 거기에 나온 내용들, 까지를 참고한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공소장에
기소장이 나와 있는 게 최순실 기소장, 안종범 기소장, 정호성 기소장, 그런 거 다 참고했어요. 차은택 기소장, 김종 기소장 5개 지금 나와 있거든. 이 5개를 참고해서. 네, 참고하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 언론 나온 사실 중에서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하는 건데 사실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슨 딱보기의 범죄 행위가 아닌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헌법 44조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쏴가지고 돌아가시게 한 거. 살인행위. 예, 이런 것도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 저희는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하긴 했는데 집회 시 이런 걸로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 크게 한 묶음. 또 하나는 개별 법률들, 아까 직권남용 등등, 이런 거 한 묶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할 건데, 어쨌든 야당들이. 다 합치면 형이 뭐 굉장하겠는데, 만약에. 굉장하죠. 근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박근혜, 이 일당들, 사익 추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거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내부에서? 예. 그 조폭? 예, 범죄단체 조직이면, 양은이파. 이런 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수계는 사형까지 가능해요.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사형제를 반대하는 인권 정당으로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지만 아니 이렇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그다음에 딱 정해진 그 일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범죄단체 이름만 안 걸었을 뿐이지 창립식만 안 했을 뿐이지 이거는 범죄단체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물론 있었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5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정치자들도 잘 알고 그다음에 뭐 강선배나 그 강대 잘 알겠지만 내가 5가지가 먼저 읽어드리면 헌법재판소가 이럴 때에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대통령이 직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딱 떨어지는 거거든. 두 번째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했었을 때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범죄단체 조직 이게 딱 명백하게 대통령이 국익을 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 세 번째가 이제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네 번째가 국가 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도 이제 지금 그 강대가 이야기한 거고 다섯 번째가 국가 조직을 이용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했을 때 선거 조작 문제도 우리는 심각하게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진보 세력들이 끊임없이 선거 부정과 그 개표 조작, 그 다음에 컴퓨터 조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제3자 뇌물죄가 첫 번째로 그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대통령 파면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딱 떨어진단 말이야. 사례를 들었는데 그게 뇌물수수야. 지금 딱 떨어져. 이거 한 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사실 한 개만 있어도 사유가 너무 많으면 또 헌재도 막 좀 헷갈리고 또 검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180일이에요, 결국. 그래 봤댔죠. 그러면 그 최장 180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180일 이러니까 180일 그래. 뭐 기네. 근데 뭐 그 안에 결론 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사이에 180일 안 걸릴 거다 이런 분위기가 쫙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너무 많아지면 기간도 길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봐야 180일이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 정치권에서 쭉 떠도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소장 다니면서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분이 내년 임기가 1월 31일 이분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잖아요. 1월 31일. 예.
내년 1월 전에 끝내겠다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요즘에. 그래? 예, 헌법재판소장이. 그래서 요거는 방향은 모르고. 방향 모르죠. 기각이냐 인용이냐 예, 방향은 예, 모르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래서 뭐 이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뭐 그냥 빨리 끝나는 거죠. 사유가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심리하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길게 이 걸리는 거 아니죠. 헌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에 사임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네요, 가능성을. 저는 이제 이분이 상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정상적인 사고. 근데 우리 항상 이게 틀렸잖아. 상식을 갖고 우리가 계속 판단했다가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틀려서 이제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박근혜 씨가 사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근거 없는 추측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워낙 합리적인 거라서. 근데 이제 그 합리적인 추측의 그 연장선에서 저는 진짜 요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잖아요. 잠깐 아직까지 네네, 수리는 그랬죠. 안 됐지만. 근데 다른 내각의 장관들은 왜 사표를 안 내죠? 제 말이요. 나는 내가 장관이면 쪽팔려서 낼 것 같아. 근데 지난주엔가 그 박원순 시장이 들어가가지고 다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그 회의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여기 와서 왜 그런 얘기하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 오늘 이제 국정교과서 발표했지만 이준식이 이준식 아저씨가 오늘 발표했지만 지난주에 국정화 철회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렇지. 오늘 발표했잖아요. 발표하고 또 분위기가 뭐 철회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줄타기 하는데 국민들하고 박근혜 사이에서 장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시 또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될 것이고, 네.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막 그렇게, 그런 정도로까지 그 박근혜의 진영을 믿고 싶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특검은 어떻습니까, 특검은? 특검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특검은 일단 29일 날 그 추천하면 3일 내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특검이 이제 만들어지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검찰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한 게 있어요. 청와대 그 관저부터 집무실까지 제대로 압수수색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선배님들 불러서 조사하는 거. 김기춘, 우병우 불러다 조사하는 거. 이분들 자꾸 차은택 씨하고 관계 없다고 그러는데 김기춘 씨는 차은택하고 관계 있다는 게 이제 어젠가요? 오늘인가 드러났죠.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 뭐 삼성은 최순실한테 돈 또 더 준 게 있더라고요. 43억. 이런 거 싸그리 조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대통령이 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이랬을 때예요.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둘 다 싫어. 이렇게 얘기할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새로 후보자를 청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근데 이게 특검법에 그렇게만 돼 있어요. 3일 안에 뽑아야 된다. 근데 안 뽑잖아요? 그러면 안 뽑는다고 해서 무슨 벌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법을 위반한 건 맞아요. 왜냐면 3일 안에 안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번에 검찰 수사 다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는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번에도 특검 안 뽑으면 그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을 따질 건데 그냥 완전히 이거 무슨 입헌국의 무슨 중립성을 따져요. 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그 특검이 중립적이어야 됩니까? 박근혜하고 국민 사이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아니면 뭐 새누리당하고 야당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중립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특검에는 특별검사가 정립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완전히 진짜 되도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대가 자주 이야기하는 한일 독립투사를 한일 독립투사를 잡은 일본의 앞잡이 둘이가 그렇죠. 딱 그 수사선상에 오르면 근데 반민특위가 저기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까? 거기서? 판사가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 하면 항일 독립투사한테도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신 차리세요. 뭐라고요? 아니 한일 독립투사한테도 네. 일본 일본 앞제비 순사하고 둘이가 딱 재판에 올라왔어. 네. 그러면 판사나 검사가 이제 둘을 갖다가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닌가 봐. 네. 그러면 한일 독립투사한테도 중립성을 지켜야 되고 일본 앞잡이한테도 중립성을 지키라. 이거하고 뭐가 달라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특검법이 어쨌거나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빌미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총 들고 가야 돼, 진짜?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그 자꾸 총 얘기 좀 하지 마요. 무서워 죽겠네. 이제 방법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계속 두고두고 늦출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특검 때도 잠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특검을 안 뽑잖아요. 2일까지. 근데 그날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예, 그날 탄핵되기 때문에 이제 그날부로 모든 권한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황교안이 검사를 황교안이 뽑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황교안은 박근혜와 한 몸처럼 그동안 행동해 왔지만 황교안 총리가 그렇다고 자기가 특별히 특검을 안 뽑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정치적 부담감을 질 것까지는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계속 보네. 저는 항상 낙관적이지만 아니 뭐 그렇게 안 되면 저는 황교안까지도 특검법에 입각해서 그 특검을 안 뽑잖아요. 그럼 이게 처벌할 방법은 없지만 법을 위반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위배하면 탄핵시키면 돼요. 탄핵은 저는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국무위원이 잘못하면 족족 탄핵시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빼고는 전부 3분의 1 발의에 과반 찬성으로 다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아, 내각을. 네, 내각 싹 탄핵시킬 수 있어요. 야당이 해임 건의안 아니에요? 해임 건의안 아니고 그냥 탄핵이에요. 탄핵. 네. 탄핵하고 해임 건의안하고 어떻게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거고요. 탄핵은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자를 걸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거예요. 그 네. 차이가 있구나. 네. 헌법재판소에 넘기면 이 국무위원들은 순서대로 법에 국무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순서대로 직무가 다 정지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정지시키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특검을 안 뽑았어. 근데 대통령 그날부로 탄핵돼요. 그럼 총리가 특검을 뽑아야 돼요. 이런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안 뽑으면 총리부터 계속 탄핵시키면 되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검찰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지금은 직무정지 안 된 대통령이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직무가 정지된. 검찰이 수사할 시간이 더 늘어나요. 특검이 시작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검찰이 놀겠습니까? 잠깐, 그러면 29일이 딱 검찰 수사, 내일이 이제 검찰 수사가 박근혜 게이트 종료 시점인데. 아니, 검찰 수사는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 넘기는 거고, 종료되고 넘기는 거죠. 근데 원래 내일 검찰 가지고 수사는. 이제 30일부터 특검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검이 임명된 것 날부터 시작인데 그게 2일이고, 네. 그래서 검찰은 그 전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 아직 시간이 있네, 검찰이. 나는 며칠 29일로 알았거든. 네, 며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검 수사가 시작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시간 있는데 더 수사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을 좀 더 찾아보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방금 들어온 찌라시인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기가 막힌 이 문자가 돈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는 탄핵 찬성을 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항의 전화 문자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쉬우면서 최대 효과와 최선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어렵지 않으면서 효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회유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곧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항의 전환을 합시다 하면서 탄핵 가담 가능 새누리당 국회의원 34
4명을 그 명단이 돌아요? 명단을 쫙 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국회의원실 그 전화번호 쫙 붙여가지고 그 기억 니은 뒤끝 니을 순으로 쫙 뭐 강길부 김상훈 권성동 오신환 둥둥둥둥둥둥 해가지고 뭐 황영철 이학재 이현재 이혜운까지 해가지고 한 34명의 명단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애국 세력들 자칭 애국 세력들 어버이연합이나 이 친박연대 같은 세력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전화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탄핵 이제 소추안 본회의 에 올라가는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실감 나네요. 인원 찌라시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그 내부에서 이런 문자들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토스해줘가지고 정부하는 친구들 찌라시하는 친구들한테 넘어가서 지금 저한테까지 오는데 내가 보기에 실시간 한 1시간 간격인 것 같은데 아주 실감나게 탄핵 가결과 부결을 놓고 치열하게 지금 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방을 벌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일부터 시작해서 기관 보고하고 12월 6일부터는 청문회 해가지고 한 4번 하는데요. 국정조사가 이제 생중계되는데 이게 검찰 수사나 특검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특검이나 검찰 수사는 수사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냥 결과만 받아봐야 돼, 중간중간에. 근데 국정조사는 최순실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생중계로. 얼굴도 나오고. 차한택 목소리가 나오는 거지. 실력들이 다 번개는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을 거고요. 이번에 국정조사는 권한이 보통의 국정조사 때보다 좀 강화됐는데, 강화된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출석. 네, 출석. 그 다음에 자료 제출 요구, 이런 거, 그냥 거부하지 못한다. 요렇게 됐어요. 잠깐, 이때 자료 제출 요구는 본인이 자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예를 들면,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청하고, 문체부, 그 문제 많은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 자료 제출 요구하고 이럴 때, 무슨 이유 들어가지고 거부하고, 이런 거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권한이 강화됐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래도 요것도 좀 안심이 안 되는 건 이런 건데요. 그 국정조사 할 때 보통 국회의원 300명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못하니까 사람을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18명을 뽑았는데 여당 9명, 야당 9명. 근데 제가 여당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온 사람이 김성태, 이분은 비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완영, 이만희, 이혜훈, 장재원, 정유섭, 추경호, 황영철, 하태경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박이 많네. 몇 명 안 되네. 네, 방금 친박이 4명이죠. 친박이 4명. 네, 이완영, 이만희, 정유섭, 추경호 이렇게요. 그리고 나머지 비박이고요. 이완영. 이 명단에 방금 내가 불러줬던 찌라시 명단에 이완영은 이름이 없는데. 없죠. 왜냐면 그 사람은 친박이니까.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국정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위원장이요? 위원장은 김성태고요. 이완영은 새누리당 간사예요. 김성태는 이름이 있는데 이완영은 없고. 김성태는 비박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국정조사를 하는데요. 국정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그러니까 증인을 채택할 때 간사들끼리 다 협의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를 국정조사에 부를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거를 새누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가 3명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요. 우리는 정의당은 안 넣어줘요. 한 명 들어가 있잖아요. 국정조사에.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간사를 뽑아가지고 협의할 때 같이 넣어주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3명이 의논하는데 거기에 친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친박이 거기에. 그러니까 증인을 누구로 채택할 거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미 방해가 심합니다. 새누리당의 그 친박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권한이 강화됐다고 했을 때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 결정할 때도 이완영 간사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국민들 분위기 보고 잘못하면 죽겠다. 지난번 이 사람이 성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통과가 되긴 했어요. 통과가 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관련 증인을 부르자, 뭐 국민연금 공단의 증인 부르자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퇴진뿐만 아니라 근데 그런 걸 위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새누리당이 반이 들어가고 그중에 간사를 친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가지고 전부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예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뭐가 굴러가고 그다음에 여야 간사 딱 3명 모여가지고 협의하는데 그중에 새누리당이 친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국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죠. 박근혜 씨를 증인으로 부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TV로 성중계되면은 여태까지 청문회 기록을 볼 때 거의 자멸의 길로 가지 않을까요? 아 친박이 나오면 이제 딱 저희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친박이 특조위원 몇 명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효과를 봤을 때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새누리당 해체하자고 하는데 지난번에 아까 왜 특검법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검법도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내 같이 의논하다가 두 야당이 새누리당 만나가지고 그 3당이 합의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특검법도. 그러면서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 자만 특검으로 임명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 예를 들면 야씨 그러면 뭐 조영래 변호사 같은 사람도 특검 못한다. 네. 근데 그런 이제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정치적 중립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 특검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어느 정도 채택될지 모르겠고요. 전 이런 식으로 탄핵이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전부 새누리당의 향기가 계속 진하게 나니까 이게 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오늘 국정교과서가 발표됐는데 지난주에 우리 촛불 집회 하기 하루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때 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신가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안건 자체로 예, 올렸는데 아. 그러니까 심의가 안 됐어요. 심의가. 예. 그러니까 안건으로 채택이 안건으로 채택이 됐다는 건 그다음부터 심의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왜냐? 국정교과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길부 아까 탄핵 명단에 있었잖아요. 탄핵 명단에 있던데. 탄핵 찬성 명단에 있잖아요. 예, 예. 저거 찬성 안 하면 자기 죽으니까 탄핵 찬성은 해요. 근데 투트레이야 얘들. 예, 근데 그 교문위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다음에 나경원. 여기 대표적인 비박이잖아요. 나경원도 탄핵 찬성할 거 아니에요. 가담 가능의 예. 명단이 있어. 예, 근데 그날 반대했어요. 제가 강길부 의원은 내가 지금 방금 말하고 나서 그날 그 새누리 교문위 위원이긴 한데 참석했는지가 갑자기 가물가물해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확실히 참석했어요 그날. 그래서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박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그런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정부 기관들도 국정조사 자료 제출 막 요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줘요 지금. 정부들 다 알아서 기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비박의 그 사실상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김무성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당 대표하고 손잡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박들이 지금 국면에서 탄핵 안 하면 자기 죽는다 이래서 하긴 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탄핵 이외의 다른 건으로 움직이는 걸 보더라도 계속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탄핵까지는 뭐 한다 치고 그 다음에는 저는 청산 대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탄핵 가결을 위한 조력자냐 안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냐라는 논란을
전면화시킬 수는 없지만 단역 가결을 위해서 우리 같은 팟캐스트 쪽에서는 이걸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 지적을 해줘야 되고 제1차 청산 대상이 서청은, 이정현, 홍문종, 윤상현, 이장우 이런 사람들이 1차 청산 대상이고 소위 말하는 친박들. 이제 2차 청산 대상이 비박들인데 청산의 대상인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이제 뭐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또한 이승만의 국부론 그다음에 친일미화의 그 주역들이거나 당사자들이거나 장본인들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폐악질들에 대해서 쌓여가는 폐악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중계해줘야 돼. 아, 그러면 이거 계속 중계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비박들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하여튼 뭐 물러나야 할 대통령은 안 물러나고 해체되어야 될 새누리당은 좀비처럼 살아남아서 계속 국민의 요구를 가로막고 그 와중에 이제 이 정부 부처들도 여전히 자기 그 살 길들만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그래서 정부 부처도요. 아까 자료 제출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에다가 뭘 요구했냐면 자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들어보세요.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이런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관련 회사 매출액, 해외 송금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이런 걸 요청했어요. 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네. 근데 이거를 거부했습니다. 국세청, 한국은행 이런 데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인의 납세 정보와 거래 정보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는 국세청하고 한국은행 앞에 가서 촛불시를 해야 되나요? 아, 뭐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100바퀴 쭉. 아니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자료 제출이었는데 증인을 지금 24명을 출석하라고 증인 요청을 하려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출석 요구서를 보내잖아요. 네, 당연히 보냅니다. 근데 24명 중에서 15명한테만 갔고요. 8명한테는 출석 요구서가 안 갔어요. 그 8명이 고영태, 김기춘, 안봉근, 우병우. 하여튼 이 국면에서 이름만 들으면 막 느낌이 쫙쫙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국정조사 누구를 데려다 놓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야. 이 증인 중에는 재벌 회장들도 있어요. 증인 소환 요청 공문이 왜 전달 안 됐냐면 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하고 행안부하고 법무부에서 연락처와 주소를 줄 수 없다 그랬대. 이런 데서 연락처와 주소를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국가 기밀은 줄 수 있고 개인정보는 못 주나? 얘들이 왜 개인이냐? 개지. 아무튼 자 우리 힘이 진짜 빠지지 않아요? 이거 들으면? 그럼 또 그러면 국정조사라는 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에서는 결국은 출석 요구 보낼 거고 출석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짜잘하게라도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고요. 이제 저는 정부 부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청취자들이 국민들이 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새누리당 얘기했었는데 비박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얘기돼야 될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6인 중진협의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6명이 누구냐면 친박 3명, 비박 3명. 홍문종, 나경원, 주호영, 정호택, 원유철, 김재경 이렇게 제가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슨 결정을 했냐면 비주류가 비상대책위원장을 3명 추천하고 그중에 저 대책위원장 1명을 이 6인 중진 협의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의원총회에 올려서 거기서 추임 받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박하고 친박하고요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새누리당을 살리기 위해서 비대위를 꾸리자. 난국을 돌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놓고는 비박하고 친박하고 입장이 갈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대위를 만들자고 하는 건 친박하고 비박이 같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조원진 최고위원 있잖아. 네. 조원진이는 이번 달 안에까지
시국위원회인가 그거 해체 안 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오늘 협박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원진이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6인 협의체의 논의가 잘 될 걸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정신이 없어요. 완전.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친박하고 비박 일부가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권위를 가져서 결정했잖아요. 근데 또 이정희 의원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논의를 하면은 고민해보겠다 이랬는데 막상 그렇게 결정하니까 또 안 받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인데 그 와중에 또 그러면 비박이 완벽하게 친박하고 선을 긋고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느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결정이 났고요. 그런데 사실 김무성과 그의 비박 일파들은 어쨌거나 나가서 이른바 제3지대에 합류하는 것 그림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김무성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하고 묘한 뉘앙스를 푸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공감대가 형성. 그것도 뭐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치자들한테 좀 내용을 소개를 해. 원래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 대선 불출마 선언 지난주였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때 쇼죠. 대선 불출마 쇼. 대선 불출마 쇼를 할 때 그때 나돌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친박하고 물밑에서 얘기 다 됐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는 조만간 사퇴시키고 그다음에 김무성 본인이 당직을 먹고 친박하고 같이 비박이 유승민 추대하고 당을 수습한다. 그거 이야기 나서 하태경이 지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류의 얘기가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야 그러면은 어쨌든 친박은 버리고 김무성이 큰맘 먹고 킹메이커 하면서 그리고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불출마 선언하는 뒤끝에. 그래서 개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3지대에서 뭐 국민의당이든 뭐든 다 모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때 김무성이 대선 불출마 선언 했을 때 저는 제 페북에다가 저거는 총리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출마 선언 직전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한나라당 전 대변인 이상희 전 대변인이 나와서 김무성이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뭔가 수습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가 비박의 구심점으로서 새누리당을 수습한다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하고 이틀 뒤에 그렇죠. 불출마 쇼를 이제 단행을 하잖아요. 단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쇼라고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대는 또 좀 더 나가서 총리. 아니 저는 김무성이 욕심 버릴 사람이 아니고 잘 안 되더라도 결국 판이 흔들리면 자기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그 개헌판 이원 집정부제든 뭐든 그렇게 가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 이 부활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였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랬던 거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안철수 대표가 또 뭐라고 제가 그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또 화답을 했잖아요. 기득권 포기.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화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고요. 이 움직임들의 전체는 어쨌든 새누리당의 아주 순장조, 극히 일부 친박을 빼고는 다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 근데 이게 과연 국민이 심지어 최경환까지. 예, 그렇죠. 서청훈까지. 근데 이게 국민이 바라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과연 정말 이 새누리당의 자민련화는 정말 이번 선거에서 실현될지 안 될지 정말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번 주는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일주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함께
박근혜 탄핵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많대죠.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네, 뭐 그렇죠. 뭐 황금의 일주일. 이걸 황금 일주일.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한 일주일이에요, 네. 지금. 요새 유행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한국 재개조를 위한 골든타임. 맞아요. 한국 사회 대변화를 위해서 이번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몇 가지만 보시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크게 굵직한 게 3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탄핵. 탄핵안. 네, 탄핵안. 또 하나가 특검 시작. 네. 3번째가 국정조사 조사. 시작.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도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검도 그렇고, 특검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조사도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이번 주에 다 시작됩니다. 다만 아주 이제 중요한 검찰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 네, 뭐 그거 지난번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 앞으로 안 받겠다. 삐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신에 특검 수사는 받겠다. 아무도 안 믿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대면 조사 하겠다라고 통보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일 야당이 특검을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3일 있다가 12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누가 임명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셀프 임명하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는 거니까 대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했지만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이거는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뭐 사안입니다. 배째라지. 그렇죠. 배째라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챙겨보죠. 자, 일단 28일 날.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각 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네, 야3당이 3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내놓을 거고요. 네. 정의당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발표했나요, 정의당이? 네,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내일 이제 요걸 모아서 내일 이제 단일안이 딱 나갑니다. 그리고 30일 날, 모레. 그러니까 다음 날 발의하고요. 안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일 날 처리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오늘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럼 이번 주 12월 2일이냐 9일이냐 이 썰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 아니 뭐 2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9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두 개가 뭐 특별히 어디가 훨씬 낫다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2일로 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에요. 4일 남았어요. 네. 대통령 직무 중지 D-4. 자, 그리고 4일간 바로 참아야 돼. 그날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검 임명의 시한이죠. 금요일 날 12월 2일은. 그리고 내일 야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고. 네, 내일 추천합니다. 네. 그럼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이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네. 특검이 그 자료 다 넘기고요. 그날부터 바로 네. 시작하는 잠깐. 스토리예요. 내일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보내면 3일 안에 특검을 3일 안에 2명 중에 1명을 찍어서 네. 내려보내는 거죠? 네네. 그러면 3일 아니면 사실상 2일날 그 탄핵 소추안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몸은 움츠러들지만 190만 촛불의 열기로 마음은 아직 뜨거운 월요일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요,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 참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첫눈이 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뭐 눈 오고 이런 것에 뭐 무덤덤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첫눈하면 뭔가 설렘이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첫눈이 된 것 같아요.
이 첫눈 오는 날에 수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 똑같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190만 국민에게 만들어준 뜨거운 첫눈의 추억, 올해 박근혜 씨의 유일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첫눈 오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억을 뭘 어떻게 보내요? 집회하고 보냈지. 추억을 나누셨어요? 추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로지 투쟁인데 진짜 그 87년 6월 10일 날 예.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그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그 지금 서울시의회 옛날 그 국회의사가 예. 그 앞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렸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5차례 하니까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일찍. 그 일찍 가서. 다들 일찍 나가더라고요. 일찍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날은 언론 노조가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래서 언론 노조 집회 보고, 그 다음에 집회는 항상 만남의 광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선후배들 뵙고, 그 다음에 김중배 선생님, 그 연세에 그 건강에 또 나오셔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7시나 되니까 바로 술 마시러 가시던데. 아니, 저는 그날, 이제 우리 당 집회도 있고 해서 뭐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암이셔가지고 치료 중이시거든요. 근데 그날 오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네. 아니,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세요.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신데, 이날은 오셔야 되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알아들을 만도 하건만. 저한테는 좀 이런 인상 깊은 생각했습니다. 게, 예. 그 4호선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호선으로 갈아타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한 6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분이 통화를 하고 가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너 뭐하냐 하고 이제 물어봤겠지. 야, 우리가 찍은 박근혜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갑다. 그래서 나도 강화문 간다. 네가 그래서 막 이제 네가 뭐 한다고 강화문 가냐고 했을 거 아니야. 야, 역사의 현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 이가.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우리 애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요새 경상도 제법 반성하는 모양이지. 그런가 하면 촛불 집회에 어느 농민이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근해시 집에 가소, 그리고 근해시 하야하소였는데요. 한우겠지요? 네. 네, 농민이 생업도 미뤄두고 집회에 나오게 만든 이런 상황. 예전에 개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소는 누가 키우나.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니 소는 대체 누가 키우나 싶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지난 주말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수많은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이번 집회를 주목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에 평화 시위라고 극찬을 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뭐 이번 주 들었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번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번 건과 관련한 증인들은 전부 다, 증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다 검찰 수사 중이고, 특검 수사 중일 거고. 구속된 애들은 못 나오는 거죠. 거기 가서, 다 불렀어요. 구속된 애들도? 예. 다 겹치기 출연이네. 네, 다 겹치기 출연해요. 완전 양 박사님처럼 바빠. 이 프로그램 나가고, 저 프로그램 나가고. 다 잘렸다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부를 건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사람은 안 나오려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뒤에 이야기 하지 말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해요. 알았어요. 어느 놈이 안 날라고 오는 거야? 30일 날, 검찰총장, 나오라고 불렀거든요. 네. 김수남. 요즘 열심히잖아요. 옛날에 좀 그렇게 하지. 30일이 모레잖아. 예. 네. 기관 보고. 기간 보고해. 할 때 불렀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법을 집행한 사람이 법을 어기려고 그래? 저는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진작에 그러면 네. 직을 걸지. 아니 옛날에 직을 걸었으면 나라가 이 판이 안 되죠. 지금 와서 직을 걸고 수사를 하는데 주범이잖아. 정윤의 문건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용 조사가 아니고 문서 유출 조사를 했었잖아. 그 우병우하고 짜고 김기춘하고. 바로 그분이 어. 지금 검찰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 전에 어쨌든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이 국정조사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설명하는 자리인데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안 나오는 이유? 선례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유는 글마들은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전에도 정무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발언, 출석한 선례가 없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다 나왔었죠. 근데 이제 선례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선례를 만들면 되지, 지가. 근데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데, 실제, 속마음은, 나오면, 그냥, 이 최근 수사 얘기만 물어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김순남 검찰총장,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때. 뭐, 그런 것도 슬슬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 우리 녹음하는 사이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도. 참 안타깝네요. 나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특검 아웃라인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계속. 아니,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한 두어 명 떠요. 문자를 뜨는데 이게 워낙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뭐 40명, 20명 그 리스트에서 막 뽑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언론에 놔두는 얘기 말고 진짜 뭐 누가 뽑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몰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소수당의 서름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 깊숙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야당 핵심 인사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해주네. 아, 그렇죠. 그런 거는 양 박사님이 그 밤에 만나는 야당 인사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 예. 자, 일단 네.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제 이거 이제 투 트랙도 아니고 이제 세 트랙이. 아, 그렇죠. 동시에 이제, 마차. 동시에 굴러가게 되는데, 일단, 강대나 우리 양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벌써 지난주에 제1, 야당이 좀 삑살이 냈잖아요. 네. 뭐, 세계가 잘 굴러가야죠. 잘 굴러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탄핵을 보시면, 우리 정의당이 오늘 탄핵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탄핵안을 단일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 했어요. 아니, 뭐, 3당의 탄핵안을 만들어서 단일안을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리면 되지. 뭐, 그 복잡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 안건은요, 제목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다. 이러면, 그 밑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문사항. 이 주문사항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탄핵 소추 사유가 들어갑니다. 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이 이유가 야당끼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탄핵 소추 사유를. 가장 핵심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네, 그렇죠. 위헌적 요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가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강요죄, 그 다음에 그 국가기밀 누설죄, 뭐 이런 게 줄을 설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개별 법률 있잖아요. 예. 네.
직권남용, 공무상 뭐 비밀누설 이런 거는 아마도 대체로 일치할 거고요. 내용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근데 야당들 그 네. 3당 다 강하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죠. 예. 사실 어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 왜 그 뇌물죄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그 뭐 이렇게 이 다뤄야 될 게 많으면 그리고 뇌물죄는 이게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뭐예요 변호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누굽니까 법제사법 위원장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성동 재판 비슷한 거를 몇 번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재판정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룰 게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탄핵 못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뭐 내용이 좀 적어야 빨리 한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물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고민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넣는 분위기고요. 뇌물죄 쟁점이 그 당시에 그 지난주만 해도 그 롯데하고 SK의 이 면세점 특혜 그래서 면세점에 떨어진 애들 다시 살려주려고 돈 받고 면세점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규제 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삼성도 딱 떨어지는데 안 넣냐. 근데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고 탁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기에는 약간 그 검찰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9일 내일 29일이죠. 내일까지 검찰 수사가 그 완료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SK하고 롯데만 이제 넣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나 보다 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 그 죄를 검찰이 적용을 확실히만 해주면 국회에서 제3자 뇌물죄를 쉽게 써 넣을 수 항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같이 그 분위기에서 특검 임명하는 거죠. 그 일정을 예, 대통령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아니 뭐 능력도 없어서 못 해왔는데 그만두면 기분 좋겠지 뭐 알턴이가 빠지는 느낌이겠지. 와 이제 그만둔다. 나 수사도 하라고 특검 지금 임명해야지. 특검 이런 거죠. 야당이 추천하는 2명 후보자는 아직까지 윤곽이 잡힌 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그 오늘 저녁에 듣는 정치자들을 위해서 혹시 뭐 그 유력하게 나오는 명단들은 없어요? 유력하게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있는데 뭐 제가 뭐 그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세요? 도대체 법과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야. 아 저요? 네. 아 그렇죠. 아니 이게 판사 아는, 검사 아는 선배도 없어 그 바닥에. 아는 선배 있죠. 우병우 이런 분들 제 선배죠. 우병한테 딱 전화 걸어 물어보면 알겠다. 그리고 훨씬 높은 선배로는 김기춘 계시죠. 그분들 잘 알 것 같아. 최재형도 이런 분들. 당신 선배 아니야? 아 선배시죠. 그러니까 물어봐,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 하는 분들 상당수가 제 선배입니다. 김기춘이 오래된 선배네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선배시죠. 60m 학번, 50m 학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2월 2일 날 특검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면 90일간 특검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현재 이 90일이라는 기간을 한 달은 연장이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 120일간 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일정도 있죠. 예, 국정조사는 내일 모레부터 예.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예, 수요일부터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날짜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30일 날은 문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이런데 기관 보고 그래서 여기 기관의 장들 불러다가 뭐 청문회처럼 문책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문책이 아니라 막 질의하고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명패 던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요 건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해서 기관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쭉 하는 자리고요.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이거는 청문회 합니다. 청문회. 그 옛날에 50 청문회 있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이라이트네. 요거. 네. 예, 그때도 87년 6월 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즈음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가만있어 봐. 언제가 앞이에요? 청문회가 뒤인가? 아니죠. 그 청문회가 앞이죠. 50 청문회는 노태우 집권 이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가 탄생했잖아요. 뭐 그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증인으로 채택은 됐는데요. 네.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봐야 돼요. 뭐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국정조사는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요. 증인들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조사 지난번에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될 때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것도 통과됐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나와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묶어서 앉혀놓겠다 자리에. 이런 조항도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무튼 무조건 나와라 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분위기에서 뭐 나와야 된다는 압박도 클 거고 그 보통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 수사하는 경우에 재판하는 경우에 이게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 내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데 얘기해버리면 수사에 영향 줄 수 있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혹은 나오더라도 참 안타깝네요. 나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면서 특검 아웃라인이라도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계속 아니 그거 인터넷 찾아보면 한 두어 명 떠요. 문자를 뜨는데 이게 워낙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뭐 40명, 20명 그 리스트에서 막 뽑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언론에 이 놔두는 얘기 말고 진짜 뭐 누가 뽑히는지 이거를 저희가 몰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 소수당의 서름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 깊숙한 우리한테 안 알려줘요. 그 야당 핵심 인사한테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해주네. 그렇죠. 그런 거는 양 박사님이 그 밤에 만나는 야당 인사들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자, 일단 네. 탄핵, 특검, 국정조사. 이제 이거 이제 투 트랙도 아니고 이제 세 트랙이 그렇죠. 동시에 이제 마찬. 동시에 굴러가게 되는데 일단 강대나 우리 양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벌써 지난주에 제1이 야당이 좀 삑살이 냈잖아요. 네. 뭐 세계가 잘 굴러가야죠. 잘 굴러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탄핵을 보시면 우리 정의당이 그 오늘 탄핵안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걸 탄핵안을 단일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뭐 3당의 탄핵안을 만들어서 단일안을 만들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탄핵한다. 이렇게 해서 안건을 올리면 되지. 뭐 그 복잡한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그 안건은요. 제목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다 이러면 그 밑에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주문사항. 이 주문사항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한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 탄핵 소추 사유가 들어갑니다. 사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자르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이 이유가 야당끼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탄핵 소추 사유를. 가장 핵심이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네, 그렇죠. 위헌적 요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으로는 제3자 뇌물죄가 또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남용, 그 다음에 강요죄, 그 다음에 그 국가기밀 누설죄, 뭐 이런 게 줄을 설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개별 법률 있잖아요. 예. 직권남용, 공무상, 뭐 비밀누설 이런 거는 아마도 대체로 일치할 거고요. 내용이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제3자 뇌물공여죄,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데. 근데 야당들 네. 3당 다 강하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은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죠. 예. 사실 어제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이제 오늘 넘어오면서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 왜 그 뇌물죄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다뤄야 될 게 많으면 그리고 뇌물죄는 이게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도 부르고 그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누굽니까? 법제사법 위원장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성동
재판 비슷한 거를 몇 번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재판정에서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룰 게 많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탄핵 못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뭐 내용이 좀 적어야 빨리 한다.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뇌물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고민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다 넣는 분위기고요. 뇌물죄 쟁점이 그 당시에 그 지난주만 해도 그 롯데하고 SK의 이 면세점 특혜, 그래서 면세점에 떨어진 애들 다시 살려주려고 돈 받고 면세점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규제 완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왜 삼성도 딱 떨어지는데 안 넣냐. 근데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고 탁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기에는 약간 그 검찰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29일, 내일 29일이죠. 내일까지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SK하고 롯데만 이제 넣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나 보다 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 죄를 검찰이 적용을 확실히만 해주면 국회에서 제3자 뇌물죄를 쉽게 써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논쟁과 논란의 문제는 아니다. 명확하게 박근혜가 SK하고 롯데에 최태원, 신동빈을 만난 직후에 떨어졌던 면세점을 되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4개를 더 공기에 모집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요거 하이라이트네요. 요거. 예. 네. 그때도 87년 6월 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즈음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가만있어 봐. 언제가 앞이에요? 청문회가 뒤인가? 아니죠. 청문회가 앞이죠. 50 청문회는 노태우 집권 이후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가 탄생했잖아요. 뭐, 그때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일단은 이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다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 그게, 증인으로 채택은 됐는데요. 네. 나오겠죠?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 지금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봐야 돼요. 뭐,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변하고 국정조사는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증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정조사 할 때요, 증인들이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국정조사, 지난번에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될 때,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것도 통과됐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나와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로라도 묶어서 앉혀놓겠다 자리에. 이런 조항도 있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무튼, 무조건 나와라 하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뭐, 나와야 된다는 압박도 클 거고, 보통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 수사하는 경우에, 재판하는 경우에, 이게 수사에 영향 줄 수 있다. 내가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데 얘기해버리면, 수사에 영향 줄 수 있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 혹은 나오더라도, 내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나 말 안 할래.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이번엔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건과 관련한 증인들은 전부 다, 증인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다 검찰 수사 중이고, 특검 수사 중일 거고. 구속된 애들은 못 나오는 거죠. 거기 가서, 다 불렀어요. 구속된 애들도? 예. 다 겹치기 출연이네? 네, 다 겹치기 출연해요. 완전 양 박사님처럼 바빠. 이 프로그램 나가고, 저 프로그램 나가고. 다 잘렸다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부를 건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몇 사람은 안 나오려고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뒤에 이야기 하지 말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지금 해요. 알았어요. 어느 놈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30일 날, 검찰총장, 나오라고 불렀거든요. 네. 김수남. 요즘 열심히잖아요. 옛날에 좀 그렇게 하지. 30일이 모레잖아. 네. 기관 보고. 기간 보고해. 네. 할 때 불렀는데요. 지금 검찰총장이 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법을 집행한 사람이 법을 어기려고 그래? 저는 이게 뭐 있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진작에 그러면 네. 직을 걸지. 아니 옛날에 직을 걸었으면 나라가 이 판이 안 되죠. 지금 와서 직을 걸고 수사를 하는데 주범이잖아. 정윤의 문건 내용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문서 내용 조사가 아니고 문서 유출 조사를 했었잖아. 그 우병우하고 짜고 김기춘하고. 바로 그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검 전에 어쨌든 검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이 국정조사에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 자리인데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안 나오는 이유? 선례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유는 글마들은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전에도 정무수석이 그 국회에 나와서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발언, 출석한 선례가 없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네, 다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선례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 선례를 만들면 되지, 지가. 근데 선례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데, 실제, 속마음은, 그 나오면, 그냥 이 최근 수사 얘기만 물어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김순환 검찰총장,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중앙지검장 때. 뭐 그런 것도 슬슬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혹시 우리 녹음하는 사이에 나오겠다고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국정조사도. 대해서 안 하겠다. 네, 뭐 그거 지난번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 앞으로 안 받겠다. 삐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신에 특검 수사는 받겠다. 아무도 안 믿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이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대면 조사 하겠다라고 통보한 거는 왜 그러냐면 내일 야당이 특검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12월 2일 날 그러니까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돼요. 누가 임명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셀프 임명하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는 거니까 대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했지만 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이거는 다 예상할 수 있었던 뭐 사안입니다. 배째하지. 그렇죠. 배짜라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좀 챙겨보죠. 자, 일단 28일 날. 네. 그러니까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각 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네, 야3당이 3당이 탄핵안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내놓을 거고요. 네. 정의당이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아, 발표했나요, 네, 정의당이? 발표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내일 이제 요걸 모아서 내일 이제 단일안이 딱 나갑니다. 그리고 30일 날 모레. 그러니까 다음 날 발의하고요. 안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일 날 처리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오늘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럼 이번 주 12월 2일이냐 9일이냐 이 썰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대? 아니 뭐 2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9일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두 개가 뭐 특별히 어디가 훨씬 낫다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땡겨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2일로 하자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에요. 4일 남았어요. 네. 대통령 직무 중지 D-4. 자, 그리고 4일간 바로 참아야 돼. 그날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검 임명의 시한이죠. 금요일 날 12월 2일은. 그리고 내일 야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고. 네, 내일 추천합니다. 예.
그럼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이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네. 특검이 그 자료 다 넘기고요. 자료를 그날부터 다 바로 넘- 시작하는 잠깐. 스토리예요. 내일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보내면 3일 안에 특검을 3일 안에. 2명 중에 1명을 찍어서 네. 내려보내는 거죠. 네네. 그런 그러면 거예요. 3일 아니면 사실상 2일날 그 단핵 소추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같이 그 분위기에서 특검 임명하는 거죠. 그 일정을 예, 대통령 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지. 아니 뭐 능력도 없어서 못 해왔는데 그만두면 기분 좋겠지 뭐 알턴이가 빠지는 느낌이겠지. 와 이제 그만둔다. 나 수사도 하라고 특검 지금 임명해야지. 특검 이런 거죠. 야당이 추천하는 2명 후보자는 아직까지 윤곽이 잡힌 바 없습니다. 그냥 뭐 이런저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그 오늘 저녁에 듣는 정치자들을 위해서 혹시 뭐 그 유력하게 나오는 명단들은 없어요? 유력하게 뭐 언론에 나오는 건 있는데 뭐 제가 뭐 그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혹시 아세요? 도대체 법과는 상관이 없는 양반이야. 아 저요? 네. 아 그렇죠. 음. 아니 이게 그 판사 아는, 검사 아는 선배도 없어 그 바닥에. 아는 선배 있죠. 우병우 이런 분들 제 선배죠. 우병한테 딱 전화가로 물어보면 알겠다. 그리고 훨씬 높은 선배로는 김기춘 계시죠. 그분들 잘 알 것 같아. 최재형도 이런 당, 분들. 당신 선배 아니야? 아 선배시죠. 그러니까 물어봐,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 하는 분들 상당수가 제 선배입니다. 김기춘이 오래된 선배네 그러면. 아 굉장히 오래된 선배시죠. 60m 학번, 50m 학번. 네. 자,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12월 2일 날 특검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스스로 정하면 90일간 특검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이 90일이라는 기간을 한 달은 연장이 가능하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 120일간, 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 일정도 있죠. 예, 국정조사는 내일 모레부터 예,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예, 수요일부터 하고요. 예. 이것도 뭐 날짜가 몇 개 정해져 있어요. 30일 날은 문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이런데 기관 보고 그래서 여기 기관의 장들 불러다가 뭐 청문회처럼 문책하는 건 아니고요. 뭐 문책이 아니라 막 질의하고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명패 던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요 건과 관련해서 기관에 대해서 기관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쭉 하는 자리고요.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12월 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이거는 청문회 합니다. 청문회. 그 옛날에 50 청문회 있잖아요. 그거 딱 생각하시면 야, 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삼성이 빠지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검찰이 내일까지가 자신들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넣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헌재 이 소추안이 넘어가면 헌재에서는 딱 넘어온 그 사실만 가지고 어떤 법을 적용할 건가를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 헌재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넘어간 다음에 밝혀지는 사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무슨 엄청난 게 밝혀지더라도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안 해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요건은 이 정말 너무너무 큰 건데 진짜 이 한 건으로도 대통령 탄핵시켜야 돼.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실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뇌물죄를 얘기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이 탄핵소추안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있는 사실관계를 잘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검찰이 10초만 들어도 발칵 뒤집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정확하게 표현했지. 촛불이 횃불 수 횃불된다.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찌라시 쭉 돌고 오늘 중앙일간지에서 몇몇이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몇몇이 이야기했던 이거 이야기 있잖아. 정호성과 박근혜의 그 통화 내용. 정호성 비서관이 막 혼내고 이런 거? 최순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진척 상황과 왜 빨리 안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고 박근혜는 이번 주 내에 처리될 것 같다. 최순실 선생님에게 잘 말씀드려라.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제 또 정호성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되었어? 라고 질문을 했고 정호성은 대통령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데 왜 이때까지 안 해? 빨리 독촉해서 모레까지 하라고 그래. 라고 화를 내자 정호성은 하명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님께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찌라시에 쫙 돌았단 말이에요. 뭐야? 이게 돌고, 그 다음에 이게 돌면서, 중앙일보부터 해가지고 몇몇 신문들이 이 뉘앙스와 함께 이 한두 개씩 이제 예를 들어서 빨리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왜 안 해? 대통령께 보고했어?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내용이 돌았는데 이런 내용의 그 녹취 파일들이 넘어가야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야당들이 단일안으로 만들 거잖아요. 네. 그 탄핵 소추 안을. 너무 정보가 적은 거 아니야?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근데 그동안 나온 사실관계들이 꽤 많긴 해요. 그래서 그 의견서가 되게 두껍죠. 몇십 페이지 돼요. 정의당의 핵심 내용 뭐예요? 그동안 나왔던 거 다 정리했어요, 다. 그러면 직권남용, 다 권리행사 언론에서 방해, 뇌물수수. 언론도 그렇고, 근데 검찰이 지난번에 공소장을 공개했어요. 최순실이랑 이런 그렇지. 사람들. 예. 거기에 나온 내용들까지를 참고한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기소장이 나와 있는 게 최순실 기소장, 안종범 기소장, 정호성 기소장, 네, 그런 거 다 참고했어요. 차은택 기소장, 김종 기소장 5개 지금 나와 있거든. 이 5개를 참고해서. 네, 참고하고,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언론 나온 사실 중에서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차피 그거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하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하는 건데 사실 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슨 딱보기의 범죄 행위가 아닌 것들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헌법 44조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쏴가지고 돌아가시게 한 거. 살인행위. 예, 이런 것도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 저희는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로 좀 접근을 하긴 했는데 집회 시 이런 걸로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거 크게 한 묶음. 또 하나는 개별 법률들, 아까 지금 직권남용 등등 이런 거 한 묶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할 건데 어쨌든 야당들이 다 합치면 형이 뭐 굉장하겠는데 많이. 굉장하죠. 근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장시호, 안종범, 정호성 그리고 박근혜 이 일당들 사익 추구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거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내부에서? 예. 그 조폭? 예, 범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몸은 움츠러들지만 190만 촛불의 열기로 마음은 아직 뜨거운 월요일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요,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 참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첫눈이 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눈 오고 이런 것에 무덤덤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첫눈 하면 뭔가 설렘이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잊지 못할 첫눈이 된 것 같아요. 이 첫눈 오는 날에 수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여 똑같은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190만 국민에게 만들어준 뜨거운 첫눈의 추억, 올해 박근혜 씨의 유일한 업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 첫눈 오는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억을 뭘 어떻게 보내요? 집회하고 보냈지. 추억을 나누셨어요? 추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오로지 투쟁인데 진짜 87년 6월 10일 날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서울시 여의 옛날 국회의사가 그 앞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렸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5차례 하니까 우리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일찍 가서. 다들 일찍 나가더라고요. 일찍 가서, 그날은 언론 노조가 이제 집회를 했었어요. 프레스센터 앞에서. 그래서 언론 노조 집회 보고, 그 다음에 집회는 항상 만남의 광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후배들 뵙고 그다음에 김중배 선생님 그 연세에 그 건강에 또 나오셔서 현장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7시나 되니까 바로 술 마시러 가시던데. 아니, 저는 그날, 이제 우리 당 집회도 있고 해서 뭐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폐암이셔가지고 치료 중이시거든요. 그날 오셨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 예. 아니, 병상에 누워 계시지 않아요? 막 돌아다니세요.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신데, 이날은 오셔야 되겠다고 오셨어. 그래서, 이 정도면은 박근혜 씨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알아들을 만도 하건만. 저한테는 좀 이런 인상 깊은 생각했습니다. 게, 예. 그 4호선에서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호선으로 갈아타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한 60대 초반 정도 보이는 분이 통화를 하고 가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너 뭐하냐 하고 이제 물어봤겠지. 야, 우리가 찍은 박근혜가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갑다. 그래서 나도 강화문 간다. 네가 그래서 막 이제 네가 뭐 한다고 강화문 가냐고 했을 거 아니야. 야, 역사의 현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까 이가. 뭐 이러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이랑 우리 애 둘이를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요새 경상도 제법 반성하는 모양이지. 그런가 하면 촛불 집회에 어느 농민이 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름하여 근해시 집에 가소, 그리고 근해시 하야하소였는데요. 한우겠지요? 예. 네, 농민이 생업도 미뤄두고 집회에 나오게 만든 이런 상황. 예전에 개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소는 누가 키우나.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니 소는 대체 누가 키우나 싶습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지난 주말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수많은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이번 집회를 주목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에 평화 시위라고 극찬을 했다고들 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뭐 이번 주 들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일정들이 많대죠. 앞으로 향후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네, 뭐, 그렇죠. 뭐, 황금의 일주일. 이걸 황금 일주일이라고. 모르겠어요. 되게 복잡한 일주일이에요, 네. 지금. 요새 유행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한국 재개조를 위한 골든타임. 맞아요. 한국, 사회 대변화를 위해서 이번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몇 가지만 보시면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크게 굵직한 게 3개가 있어요. 네. 하나가 탄핵. 탄핵안. 네, 탄핵안. 또 하나가 특검 시작. 네. 3번째가 국정조사 시작. 그러니까 탄핵 가결도, 탄핵 그런 소추안 사고. 국회 가결도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검도 그렇고, 특검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조사도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이번 주에 다 시작됩니다. 다만 아주 이제 중요한 그 검찰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최종적으로 그 청와